어, 병화와 신금의 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병화와 신금의 합, 소위 병신합수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그 전에 일단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작용이 두 가지입니다. 목을 키운다, 을목을 키운다, 갑은 더 확산을 시켜버리죠. 어쨌거나 병화가 을을 키우든 갑을 키우든 갑과 을의 에너지를 더 끌어당겨서 성장시켜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장을 시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금이라고 하는 경금, 신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본적으로 목과 금의 관계에 있어서 이 병화라는 것은 절대적 존재죠. 그러니까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물론 계절에 따라 많이 틀리지만 금이 사주에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다. 근데 갑이 있다. 근데 이 사이에 화가 없다. 일반적으로 그냥 병화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월로 쳤을 때 진월에는 이제 병화가 있어야 되니까요. 병화가 없게 되면 이 나무는 태양빛을 보고 자라는 나무가 아니죠. 이게 반대로 가는 작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갑목은 경금에게 실컷 두들겨 맞는 거죠. 원펀치, 투펀치 계속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화는 목을 키운다. 그리고 금 열매라는 것을 맺게끔 도와주는 인자가 병화라는 인자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병화가 있고 갑이 있게 되면 갑목이 병화 태양빛을 보고 잘 자라는 나무. 근데 금까지 있게 되면 나무가 태양빛을 받아서 잘 성장을 했더니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가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좋다는 겁니다. 또는 갑목이 태양빛을 보고 자라는데 구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그 떠 있는 구름을 이제 갑목이 이게 바람풍이 되는데 바람으로 날려버리거든요. 이때는 병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좀 많이 나간 상략적 해석인데, 자, 신금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열매죠, 열매. 열매인데 이 열매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냐? 가을에 수확한 열매를 겨울에 저장을 했다가 봄에 다시 발화시켜야 됩니다. 발화. 이게 신금의 역할이죠. 이게 정용신이라는 말 쓰는데 이게 본래 신금이 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병화와 신금이 만약에 병화와 신금이 같이 있게 되면 병화와 신금이 이거는 이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병화와 신금이 이렇게 같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병화가 원래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가야 될 길, 그 길을 잃어버린 바로 태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와 신금의 합은 쉽게 얘기하면 명예적 측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재물 얘기,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는 이 재물과 돈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 병화와 신금의 합을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재테크에 규제가 많더라. 돈을 굴릴 줄 안다는 얘기죠. 명예적 측면에서는 병화가 갑을 키우지 않게 되고
신금과 합을 해서 자신의 본부를 잃어버리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이 재 때문에 그런 거죠. 육신으로는 재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재가 아니고 병화도 병화의 길을 못 가는 거고 신금도 신금의 길을 못 가죠. 이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의 합은 우리가 탐합 망충이라는 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수가 있는데 병화가 있다. 신금과 합을 한다. 이런 거는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릇이 크냐? 그것도 아니죠. 병화가 개수라고 하는 구름, 피 이런 거에 시야를 가리기 싫으니까 신금과 합을 했다 이거죠. 신금이 개수를 보게 되면 약간 보석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씻는 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많죠. 신금이 개수를 보는 형태. 대표적인 연예인들 사주에서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 신금의 열매 역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열매가 물에 담궈서 그 이름에 발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개수를 보게 되면 이게 발화라고 해요. 발화. 싹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성 교제를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좀 온라인이다 보니까 알아들으시겠죠. 뭐 신금계수의 조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병화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합, 이 합의 의미를 공식적으로 병화와 신금이 합해서 수가 됐다. 이게 아니고 병화가 원래 가야 될 길, 신금이 원래 가야 될 길, 그 역할 자체가 많이 틀어진 거죠. 하지만 이걸 이제 재물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해석이 또 많이 나옵니다. 병화가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 수강생이니까 밝히진 않겠습니다. 여기가 사죠. 이런 걸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월이잖아요. 신월. 결실의 계절인데 결실의 계절에 신금이 태양빛을 보고 지금 반짝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지에서는 사신형이 나오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사신형이 뭐냐 이거예요. 사신형, 사와 병화, 병화가 지상으로 내려온 거죠. 신금, 하늘에 있는 경금이 땅에 있는 열매로 맺혀진 겁니다. 열매에 태양이 있는데 이게 왜 재물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돈 굴리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재테크 능력. 이게 재물복이 되는 겁니다. 신월의 신금이 병화와 합을 하기 때문에 목 중심의 사주로 가버리는 게 아니죠. 지금 목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을인데 목을 안 쳐다보는 거죠. 그런 거에 따른 이제 심리를 많이 보게 되면 사주가 쉬워집니다. 제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것도 근한 10년 넘어가니까 제가 시중에 어떤 책이나 뭐 영상이 많이 나오죠. 유튜브 같은데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내용들이 한 80%예요. 다 이거 버릴 것들이고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적용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주를 놓고 그 사람이 이제 심리를 읽는 강의가 좀 괜찮은 강의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걸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주가 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의 사주인데 제 지인이죠. 이 사주가 저한테 상담을 오면 여러분은 첫마디를 뭐라고 하실 건가요? 사주는 첫마디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딱 보게 되면 부인 못 이겨 먹습니다. 이 사람. 그냥 공처가시네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한마디로 아주 대화가 편해집니다. 절대 이 남자는 부인을 못 이겨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지고
부인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남편분 때문에 참 답답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남편분 때문에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자기 이제 눈물 흘리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주 답답한 사람이죠. 막혔단 말이에요. 화가 없잖아요. 천간에 떠 있는 게.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동굴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업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 가더라. 그런 거죠. 사주는 심리가 최고다. 성향이죠, 성향. 성향과 그릇인데 그걸 빨리 보는 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